호랑이 형님.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저런 짐승 같은 놈. 하지만 짐승이 이 말을 들으면 분하고 억울해서 화를 낼 거야. 어째서 그러냐고 들어보면 알지. 지금부터 하는 짐승 이야기, 사람보다 훨씬 나은 짐승 이야기. 옛날 어느 산골에 아주 능청스럽고 꽤 많은 나무꾼이 홀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진 않았지. 그냥저냥 끼니나 이어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나무꾼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 한번 양껏 못 해드린 게 늘 맘에 걸렸지 뭐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나무꾼은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어. 그날따라 산속이 하도 조용해서 목젖꽃 노래를 한가락 구성지게 뽑았지. 나무꾼아 나무꾼아 나무하는 나무꾼아 온갖 나무 다 베어도 대나무는 베지 마라. 한 해 키워 두 해 키워 석삼년을 키워서 낚싯대를 만들어서 잉어 붕어 낚아서 울어머니 좋아하는 고기 반찬 드릴 테니. 그때였어. 숲속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나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다가오네. 어이쿠, 이게 웬 호랑이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 그러다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렸지. 호랑이 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했겠다. 이렇게 생각한 나무꾼은 지게를 진 채로 넙죽 엎드려 호랑이한테 큰 절을 올렸어. 아유, 이게 누구시오? 형님 아닙니까? 그동안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랐어. 자기가 잡아먹으려 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형님하고 인사를 하니 놀랄만도 하지. 호랑이가 기가 막히는 듯 말했어. 아니, 나를 보고 형님이라니. 이놈아, 나는 호랑이고 너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네 형님이 될 수 있냐. 헛소리 말고 어서 먹힐 준비나 해라. 그러고는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 꼬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입맛을 쩍쩍 다졌지. 그래도 나무꾼은 꿈쩍 안 했어. 오히려 호랑이 앞으로 바싹 다가가며 앉으며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 형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어머니께서는 제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찍이 제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오질 않아서 산속에서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언젠가 어머니 꿈속에 형님이 나타나서는 어머니, 제가 어찌어찌하여 호랑이로 변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면서 슬피 울더랍니다.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제가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혹시 호랑이를 만나거든 형님이라 부르고 집안 소식을 전해주거라 하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형님을 만났으니 정말 반갑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역시 핏줄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나무꾼은 눈물까지 뚝뚝 흘렸어. 그러자 이번에는 호랑이가 정신이 멍해졌지. 빳빳하게 치켜 세웠던 꼬리가 축 늘어졌어. 얼토당토 않은 소리긴 했지만 나무꾼이 자기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잘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정말 같기도 하거든. 호랑이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 그래, 하긴 나도 내가 누구의 아들이며 또 어디서 태어났는지 생각이 안 나. 어쩌면 내가 진짜 이놈의 형님인지도 모르지. 더워? 그거 왜 찍어? 유튜브에 올리려고. 호랑이는 사뭇 이렇게 말해도 돼?
부드러운 눈길로 물었어. 어때? 나만 볼 건데. 얘야, 그럼 어머니께서는 아직 살아계시냐? 나무꾼은 귀가 번쩍 뜨였지. 그래서 이제는 아예 호랑이 손을 덥석 붙잡고 더욱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 예, 살아계십니다요. 하지만 형님 생각에 날마다 눈물로 지내고 계셔요. 그러고는 한술 더 떠서 그러니 이 길로 어머니를 만나러 갑시다 하고는 호랑이 손을 잡아 끌었지. 그러자 호랑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 아우야, 그럴 수는 없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이렇게 호랑이 꼴을 한 내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놀라시기라도 하면 어쩌겠니. 그러니 내가 어머니를 뵙지 못하는 대신 보름마다 산돼지를 한 마디씩 잡아 너희 집 울타리 밑에 갖다 놓을 테니 어머니께 고기나 양껏 잡수게 해드리거라. 어느새 호랑이 눈에는 눈물이 글썽해졌어. 부디 네가 내 목까지 어머니께 효도해야 한다. 말을 마치자 호랑이는 어딘가 사라졌어. 그제서야 나무꾼은 휴 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지.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 일이 있은 후 보름째 되던 날 나무꾼네 집 울타리 밑에는 정말로 죽은 산돼지가 한 마리 놓여 있었어. 아니, 호랑이가 정말로 산돼지를 갖다 놓았네. 나무꾼은 무척 신기해하며 산돼지 고기를 요리해 어머니께 드렸지. 그 뒤로도 보름마다 한 번씩 호랑이는 어김없이 산돼지를 갖다 놓았어. 나무꾼은 그 고기를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해서 어머니께 드렸어. 그러고도 남은 고기는 장에 내다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러다가 몇 해 뒤 어느 날 나무꾼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이상도 하지. 그날부터 호랑이는 더 이상 산돼지를 가져오지 않았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호랑이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지. 참 희한하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마자 호랑이 발길이 뚝 끊어졌네. 나무꾼은 호랑이가 어찌 되었나 궁금해서 전에 호랑이를 만났던 곳으로 가보았어. 그랬더니 그곳에는 그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새끼 호랑이들이 몇 마리 놀고 있는데 모두 꼬리에 누런 배 헝겊을 매달고 있지 뭐야. 나무꾼이 하도 신기해서 호랑이 새끼들에게 물었어. 얘들아, 꼬리에 단 것이 무엇냐?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배 헝겊을 달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런 걸 단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더냐? 아버지께서요. 몇 달 전에 아버지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서 꼬리에 배 헝겊을 달았거든요. 그래? 예, 우리 아버지는 원래 사람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가 보름에 한 번씩 산돼지를 잡아다 할머니 댁에 갖다 드렸는걸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던 소식을 듣고 꼬리에 헝겊을 달고 굴 속에 들어가 드러누우셨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날마다 할머니를 부르며 울다가 그만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배 헝겊을 달고 있는 것이에요. 새끼 호랑이들은 배 헝겊이 달린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 그래, 거참 안 됐구나. 나무꾼은 새끼 호랑이들의 머리를 쓸어주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 왠지 저 가슴 저음 밑바닥 속에서 뜨거운 곳이 울컥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지. 죽을까봐 겁이나 형님이라 부르며 호랑이를 속인 것도 미안해 했는데 호랑이는 몇 달 동안 산돼지를 잡아다 주었어.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까지 자식 놀이를 하다가 슬퍼서 그만 죽고 말았구나. 진짜 사람의 아들인 나는 그 호랑이보다 훨씬 못한 놈이었구나. 나무꾼은 미안하고 고맙고 또 부끄러운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어. 새끼 호랑이들아, 너희 아버지가 불쌍하구나. 나무꾼이 이렇게 말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렸지. 그 뒤 나무꾼은 호랑이 형님의 시체를 가져다 어머니 산소 곁에 고이 묻어주었어.
그리고 진짜 형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해마다 제사도 지내주고 무덤에 풀도 깎아주었대. 자, 어때? 이래도 짐승이 사람만 못하니? 이제 짐승 같은 놈이란 말은 함부로 못하겠지?